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바과학대 약학부 약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임지호입니다. 작년에 리드윈을 통해서 공부하고 올해 4월 2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약대 편입 전에 본인은 국내에서 대학 몇 학년을 다니고 계셨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계셨나요? 네, 편입하기 전에는 국내 대학에서 제약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2학년까지 수료한 상태였습니다. 임지호 학생은 일본 약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피트를 통해서 한국 약대를 준비했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해외 약대로 눈을 돌렸었어요. 물론 피트 재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약대에 진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호주나 영국의 약대를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일본 약대가 아무래도 저희랑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없고 과학 교육 과정도 비슷했고 선진화된 재학 산업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약대를 선택했습니다. 리드윈 강남 스카이를 통해 일본 약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입학까지 하게 되셨는데 리드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여타 학원들도 다 그렇듯이 원하는 학교에 대한 입시를 도와주죠. 그리고 제가 입학했으면은 졸업을 하고 약사고시를 쳐서 통과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리드윈 같은 경우에는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 중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약사고시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A부터 Z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본 약대 편입학 시험은 신입학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였고 시험 수준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저는 신입학하고 편입학을 동시에 준비를 했었고 둘 다 합격을 했었어요. 신입학 시험의 경우에는 과목은 화학 한 과목이었고 시험은 약간 개념 위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편입학 시험은 화학, 유기화학, 생물 세 과목이었고 개념에 더해서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어요. 근데 체감 난이도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편입 시험보다는 신입학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화학하고 유기화학, 생물, 해부학도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시험 준비는 안 했어요.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이 정도면 충분했었어요. 2학년 커리큘럼 특성상 그 1학년에 비해 기초 교양 과목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초 약학이나 임상 약학 전공 과목들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 수업의 난이도는 어떻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네, 아무래도 편입학 자체가 1학년에 전공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2학년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어렵긴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안 할 순 없잖아요. 해야죠. 꾸역꾸역 해야죠.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약대 2학년 재학 중인데 일본 약대 학습하며 느꼈던 일본 약대 수업, 그리고 학생을 케어하는 형태, 행정 시스템 등 특징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못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듣긴 했습니다만 다른 해외 약대랑 비교해가지고는 일본 약대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학비 그리고 한국이랑 비슷한 과학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치바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선후배들끼리의 교류도 되게 활발하고 한국인 선배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다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네, 장점 생각나는 거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리드윈에서 처음 수강 등록 당시에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나요? 그리고 입학 전, 대학 입학 후 각각 어떤 식으로 일본어 학습을 해오고 계시나요? 네,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일본어는 아예 몰랐어요. 네,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그냥 그림 같았고 한자도 1, 2, 3 말고 4부터는 못 썼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일본어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했고 그 편입 조건이 N2 레벨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딱 4개월 걸렸어요. 지금 회화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수업은 무리 없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일본인이시고 과정도 되게 타이트하니까 추가로 할 것 없이 주어진 것만 잘 따라가면은 일본 대학을 가는데 막 언어가 엄청 커다란 장벽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는 입학 전에는 학원에서 해주는 거 말고는 안 했어요. 따로는 안 했고 가끔씩 일본 영화나 드라마, 뭐 노래를 듣는 그 정도였어요. 대학 입학 후에는 뭐 매일 듣는 게 일본어이기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신입학으로 오신 분들보다 일본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시간에는 주로 회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게을리 듣지만 않는다면은 청해든 회화든 일본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4월 조기 입시 시험을 위해서 리드윈에서 공부했던 학습과 입학 전까지 진행했던 파운데이션 과정에서의 학습이 현재 일본 약대에서 적응과 과목 이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게 단어였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쓰는 단어가 비슷한 것도 되게 많지만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사라는 단어만 해도 한국에서는 약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약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생물이나 화학 같은 과목도 일본어로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그 차이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해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었어요.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배려하거나 지원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청해에 조금 약하잖아요.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한 번 이게 말씀을 하셨던 거를 다시 재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께서는 또 메일을 통해서 다시 재공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노구치라는 교수님께서 한국 학생들만 모아서 일본인 선배님들과 따로 좌담회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거의 다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다 따뜻하게 배려해 주세요. 임지호 학생은 일본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미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원래 입학을 하기 전에는
빨리 약사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개국 약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전문 약제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가 약에 대해서 개입하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제가 1년도 채 안 다녀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약대 진학을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일단 이 설명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할 거면은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해외 약대를 고려 중이시라면은 일본이 좋고, 이유는 제약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제약 산업도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 학비도 다른 타 해외 약대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개강이랑 종강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한국 대학 학생들이랑 같이 약사고사를 준비하는 시기도 맞고 같은 이제 동아시아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죠. 네. 총 맞을 일도 없고, 네. 할 거면 빨리 하세요. 파이팅!